안녕하십니까. 진박이아부리 TV의 진 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작년에 부동산 시장을 정리하고 평가를 하면서 또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이제 부동산 시장 정리 평가하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미 2달이 지나가지고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한번 짚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요즘 우리 국제 정세에 굉장히 특이하게 나타난 현상이 트럼프의 등장입니다. 트럼프의 등장 등 우리 이 국제 정세, 국제 경제들이 우리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양극화거든요. 그래서 양극화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작년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이. 작년 느끼시기에. 야, 지난 한 해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 지금 제가 이제 부동산 개발 협회의 한 부분에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이제 시장에 대한 암울한 이야기만 작년 한 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PF 시장이 굉장히 불안전했고요. 또 브릿지 자금을 써서 토지 확보를 하고 건설사가 선정이 되었더라도 건설사들이 지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 중견 건설사들 또 신동아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부도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이거 진짜 얼어 죽기 전에 뭔가 확실한 부동산 완화 정책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중에 이제 금융 문제도 있고요, 그죠? 우리가 이제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특히 오피스텔 일가구 2주택 같은 거 이런 것 좀 완화해줘라.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절실합니다. 지금 굉장히 절실하고요. 암울합니다. 네. 우리 박지훈 회장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 통계를 한번 살펴보면 2021년 10월에 가장 고점이었죠. 가장 고점. 그렇죠.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60% 올랐다 하는 그 2021년 10월이 가장 고점이었는데, 2023년 2월 요때가 가장 저점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24% 떨어졌다는 거예요. 가장 고점 대비 한 14개월 만에 24%가 떨어졌다. 근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현재 통계를 보니까 그 24% 떨어진 중에 14% 정도는 올랐어요. 그러면은 고점 대비 지금 거의 90%가 도달을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만 해서 8% 올랐어요. 그리고 부동산 건설 시장은 힘들었지만 아파트 가격은 쭉 올라다. 특히 이제 작년 2월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월까지 오르다가 10월에 약간 하락을 하면서 주춤주춤 하다가 지금 보합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올랐을까? 특히 작년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연초에 더 떨어질 것이다. 뭐 굉장히 폭락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죠. 왜 그렇게 예상을 했냐면 특히 이제 건설 시장이 어렵고 그러니까 아마 그 여파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8% 올랐다. 그 원인이 이제 우리 교수님, 토지비 상승이 집값 상승과 더불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수직 상승을 했어요. 토지비는 한 번 올라가면, 집값은 한 번 올라가면 어떤 이러한 시장의 여파가 오면 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예로 리만 사태나 뭐 IMF 때는 우리가 집값이 뭐 반값 이하로 떨어지던 시절도 있었고요. 네네. 리만 사태 때는 그 미분양 물량 해소하느라고 그때도 우리가 세일 분양 말하자면 헐값 분양을 했었죠. 뭐 50%까지 또 세일해서 팔았던 이제 기억들이 있는데, 지금은 토지 가격이 상승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자재값이 상승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간
토지비, 자재값,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신규 보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을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는 이제 어떤 그런 한계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값 상승이 지금 8%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신규 분양이나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이 아닐까 저는 이제 싶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건설 현장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 공급이 쉽지 않을 거다. 신규 네.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네네. 굉장히 고가로 공급이 될 거다.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상당히 물가 우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보거든요. 네. 그게 지난 3년간 거의 1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14% 정도의 주택 가격 상승에 잠재력이 있다는 보는 겁니다. 네. 그게 거의 뭐 반영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물가 상승률, 그 다음에 우리 또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2%, 3%대로 이제 네, 저성장 시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일본에 우리 뭐 지금 이런 얘기 거론하기는 싫지만 잃어버린 뭐 20년, 3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뭐 비슷한 어떤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4년도는 굉장히 하향적 보합세일 거다라고 연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는데 의외로 많은 상승을 했다. 일단은 8%가 상승을 했다. 현재는 보합세지만 전국 아파트 가격도 고점 대비 86% 정도가 회복을 했어요, 보니까. 자, 작년은 뭐 이 정도로 이제 작년 집값은 정리를 하고요. 작년 말에 정말 우리 국가에 정말 불행한 사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일인가요? 네. 10시쯤에 갑자기 TV에 나타나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달이 지났죠. 이제 탄핵정국으로 접어들였는데 이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현장에서는. 일단은 뭐 찬물 끼얹은 거죠. 이제 부동산 시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나마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완화 정책을 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시그널을 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그널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유보해 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좀 시장에 반영을 하려고 정책 반영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뭐 국토부도 그렇고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동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눈치만 보는 어떤 그런 현상이 되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빨리 우리 LTV나 뭐 DSR이나 그다음에 일가구 이주택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뭐 택지 이제 공급해서 우리 지금 분양가 상한제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사실은 좀 해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토지거래 지금 허가제 이런 부분도 사실 완화해 주려고 하던 차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발에 묶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규제 관련 좀 완화 정책들이 이제 수립이 되거나 좀 발이 묶인 그런 상황인데, 또 하나는 이제 좀 거시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그 투자자들이 투자를 멈추고 거꾸로 회수를 해나가고 외환이 빠져나가고 아마 우리 박지준 회장님도 이제 저희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활발히 저희 환율이 올라가서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또 국제적인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해외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기가 힘들 거예요.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이제 큰 좀 망신이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뭐 국제적으로 그렇다 치고 이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이 전부 움츠려든 것 같아요. 야, 이런 뭐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투자를 정말 어떻게 이걸 투자를 할 거냐, 살 거냐, 말 거냐 거의 모든 게 멈추거든요.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뭐 유사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한 시점을 제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그때 부동산 거래량을 봤더니
그때도 마찬가지였더라고 마찬가지였죠. 보니까. 네, 떨어졌죠. 거래량 자체가 거의 뭐 가격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고 가격도 오르고 내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멈춰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관망이었죠, 그때도. 모든 것이 그대로 그냥 멈춰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제가 그 부동산 거래량도 보니까 11월까지는 네. 그 매달 한 3천 건씩 아파트가 거래가 됐는데 1월에 들어서 2천 건, 지금 2월 지금 10일입니다만 오늘 날짜 제가 오면서 이제 통계를 봤더니 서울의 그 아파트 서울만 봤을 때 그 아파트 거래량이 150건이에요. 그렇게 작아요? 아주 뭐 충격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오.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달 말까지 간다 하더라도 1,000건이 확보하기 쉽지 않아 보여요. 거의 멈춰 쓴 건데요. 네. 거의 멈춰 섰습니다. 이만큼 우리 이제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전국이 우리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심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가 안 좋은데 또 부동산 이 비상계엄하고 탄핵 전국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정말 찬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그 북극 같은 혹한기에 냉혹함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설사 자꾸 부도설, 뭐 위기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설이 아니라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라 어떤 좀 극단적인, 뭐 극단적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런 탄핵 정국이 빨리 해소가 돼서 어쨌든 누군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정책을 선두에 서서 좀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야지만 뭐 국토부가 됐든 금융당국이 됐든 완화 정책에 대해서 손발을 맞춰갈 텐데 지금은 누가 책임지고 이런 상황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이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점 8년 전을 되돌아보면 새 정부 들어서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여요. 모든 것이 좀 멈춰 보이고 참 불행합니다만 우리가 8년 전으로 되돌이피가 가는 것 같아서 국가가 좀 발전을 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8년 만에 완전히 되돌이표가 돼서 지금 똑같은 우리가 현상을 보고 또 전 국민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뭐 여러 언론에도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 탄핵 정국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정부가 어떻게든 들어서서 올 상반기 이전에는 좀 부동산 관련 정책들, 좋은 정책들이 많이 좀 수립되고 집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게 이제 트럼프의 등장이잖아요. 네. 작년 연말에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어떠세요? 건설 현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 그러면 대한민국엔 트럼프 월드가 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뭐 디벨로퍼이면서 비즈니스맨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뭐 한국 정치처럼 좌우 나눠서 극단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뭐 이러한 대통령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좀 봤을 때 뭐 관세 정책이나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의 정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했던 테크니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OEM 방식으로 생산하던 것들을 한 군데로 다 일단은 미국으로 모아 놓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요. 기타 뭐 우리가 좀 옛날에 GM이나 자동차 산업 다 외부에 나갔잖아요. 철강, 뭐 조선업, 굴뚝산업 다 외부로 나갔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쨌든 미국 내로 다시 끌어모아서 일자리 창출하고 뭐 경제적인 부분에 일조를 하겠다라는 것이 그냥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냥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디벨로퍼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뭐 트럼프하고 우리가 트럼프하고 뭐 거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금리 문제가 지금 매우 민감하지 않습니까? 금리가 사실은 지금 내려가다가 멈춰섰어요. 멈춰선 이유가 트럼프의 정책이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시그널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내려가다가 멈췄어요. 거꾸로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국 내에서는, 미국에서는.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사실 저는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맨 처음에는 그 굉장히 뭐 돈키호테 같은 사람, 뭐 괴짜, 뭐 이렇게들 평가를 했는데 그 내막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이런 또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그 준비된 대통령이었다라는 평가가 지금 우세한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4년 동안 자기는 다시 한번 대권에 도전을 하면서 준비를 굉장히 해왔다. 그게 이제 정치적 이슈들을 비즈니스적으로 오히려 풀겠다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아까 디벨로퍼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는데 가자지구를 자기네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를 뭐 관광 희귀로 세계적인 관광 희귀로 개발을 하겠다. 네. 그래서 다 이주해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히려 국제적인 분쟁을 네. 해결하겠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아주 뭐 예전 같으면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발상. 트럼프 다운 발상인 것 같아요. 그럼 또 김정은이한테도 네. 핵 보유국 인정한다. 이제까지 그런 워딩을 한 번도 누구도 써보질 않았는데 그렇죠.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다. 나는 미국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거래하겠다. 뭐 이런 태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 First USA를 부르짖고 사실 가장 저는 우려되는 게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을 하면서 관세가 25%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부분의 지금 건설 원자재들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 원자재 값이 그대로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원자재 값 뭐 많아져가지고 공사비가 오르고 있는 판에 그게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입장에서. 물론 이제 우리 미 8군을 비롯한 뭐 군비 부담 문제 또 환경에 대한 이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국 내 제조업만 키우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 네. 철저히 막는 뭐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국제 경제나 또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우리 부동산에 바로 미치는 영향은 바로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원자재 값 상승이 아니겠나 하는 좀 우려가 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는 상대를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카운터 파트너가 일단 없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미국의 어떤 트럼프 정책에 걸맞는 또 우리의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부동산의 시장이 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또 하나 한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특이점이 아까 말씀드린 양극화거든요. 지금 양극화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그렇죠. 지역의 양극화. 양극화. 그다음에 가격의 양극화. 가격의 양극화. 또 주택 유형의 양극화. 그 아파트와 비아파트. 그리고 서울 지역 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남, 강북. 이게 양극화. 이게 굉장히 심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뭐 우리가 항상 발단이 부동산의 근원이 되는 게 강남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지금 뭐 비유가 좀 그렇지만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대한민국 집값 다 올렸다 그랬으니까 뭐 우리가 농담이지만 근데 사실 뭐 그게 정책적으로 또 그러한 뭐 시도가 뭐 의도가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겠죠. 지금도 요번에 그 뭐 발표한 거 중에 보면 뭐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학 지나갈 때 강남 학군에 대해서 뭔가 뭐 제어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도 나왔어요. 그 사교육이 강남 사교육이 대치동 가면 굉장히 뭐 리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다 뭐 전세 살던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학군 문제 때문에 강남 대치동 학원 때문에 월세를 얻어서 가는 사람도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이것이 집값을 올려놓는 계기였고, 그래서 이 사교육 문제였고,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학 진학이 강남 출신의 그런 대학 진학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교육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뭐 치열하게 또 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니까 학교에 대한 문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강북에서 학교를 강남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렇듯이 어떤 그런 학군의 평균화에 대해서 한번 교육 정책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강북에 있던 학교를 강남으로 옮겨서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다시 또 명문화되고 대학 진학률이 또 좋아지고 또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고 이건 또 시장의 어떤 뭐 시장 경제의 원리거든요. 근데 이것을 뭐 또 이게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또 잡겠다. 그러면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집값의 양극화는 인프라, 특히 교육, 판매, 일자리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균형을 기업들이 밸런스를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테헤란로나 기타 등등 임대료, 우리 강북에도 여의도, 그다음에 여기 을지로, 종로 있던 그 기업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십니까 지금? 임대료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화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제일 우려되는 게 집값 줄이는 거잖아요. 살림살이 줄이는 거잖아. 그게 월세 줄이는 거잖아. 임대료 줄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지금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양극화에 대한 문제는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겠다는 그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통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정도 지금 양극화가 심각한지. 그게 작년입니다, 작년. 아파트 전국 매매 가격이 4억 6천이었어요, 작년. 매매 가격입니다. 매매 가격 평균. 서울은 11억. 그래서 이제 서울의 매매 가격이 지방의 매매 가격보다 한 60%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서울의 가격이 한 40%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서울인데도 이건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수치를 보고. 작년에 실거래가를 보면 아파트 실거래가입니다. 강남이 25억, 도봉이 5억이에요. 제가 오늘 바로 야 정말일까?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제가 서울시 그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이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같은 서울인데도 5배가 차이 납니다.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요. 이거 매매 가격이 평균 가격입니다. 이게 13억쯤 돼요. 근데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방 가격은 3억 5천, 3.7배. 이게 10년 전에 돌아가면 한 2배, 1.5배 이랬거든요. 이거 갈수록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새로운 정부 들어올 때마다 뭐 이제 지역 균형을 한다, 국토 균형 발전한다, 열심히 뭐 얘기하다가 이제 뭐 정책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전혀, 실제 시장 현장에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참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왜 박 회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잖아요. 원래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 통화정책을 하는 곳이고, 금리를 정부하고 별개로 독자적으로 금리 정책을 이제 운용하는 데인데, 거기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 강남의 어떤 쏠림, 강남으로 이 모든 것들이 빨아들인 블랙홀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금리 정책을 펴기가 힘들잖아요.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또 강남 중심으로 막 집값이 뛰니까. 근데 금리를 안 내리면 뭐 회장님 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잘 돌아가질 않거든요. 실물 경제. 실물 경제가. 기업들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정말 힘들고, 또 각각의 어떤 개인들은 개인 일상을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제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강남 출신의 대입 그 상한선을 만들자, 몇 프로 이상을 못 가게 쿼터제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지역 할당제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뭐 좀 미미하죠, 아직도. 큰 효과를 발휘를 못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저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좀 있으면 탄생을 한다면 이 문제도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뭔지를 좀 명확히 밝히면서 좀 꾸준하게 지속 가능하게
정책 공약에 좀 넣어야 되겠다. 그죠? 아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공약뿐만이 아니고 정말 구체적인 액션 플랜, 실행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좀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됩니다. 이게 아까 강남 도봉구가 5억짜리인데 똑같은 84 해배가 그게 이제 아마 도봉구에 굉장히 오래된 30년 이상 된 재건축을 해야 되는 아마 이제 오래된 아파트일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교통이나 뭐 이런 인프라들이 의료 시설이나 아니면 판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강남은 뭐 대한민국 최고의 인프라가 다 직결이 된 곳이고. 근데 이것을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하이엔드 뭐 오피스텔 그래서 뭐 방 2개짜리 우리가 말하는 투룸짜리 뭐 54회배, 74회배짜리가 20억 뭐 이렇게 20억, 30억씩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강북에 방 3개짜리 가서 살지 왜 이 비싼 것을 판매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죠, 이제. 뭐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의 어떤 소셜 프라이드 뭐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유 자금을 묶어 놓을 수 있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는 상품들이니까 특히 강남에서는 이제 그런 요건이 있다라는 거죠. 뉴욕에 가면 1,000억짜리 집이 있습니다. 1,000억짜리 뭐 일부분이겠지만 그렇지만 평균이 뭐 센트럴파크 공원 에어리어에서는 50억 이하의 집이 없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의 강남이 집값이 20억이다, 25억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문제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문제의 야기를 가만히 보면 주거에 이제 사다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피스텔 살다, 그러니까 원룸을 살다가 투룸으로 가고 투룸 가다가 쓰리룸 가고 그게 지역도 강북에 살다가 저 성수동이나 기타 등등 왔다가 또 애들이 진학할 때쯤 되면 또 강남으로 가고 요게 뭐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고 사이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마냥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극단적으로 뭐 그것 때문에 정말 뭐 영끌이다 뭐 해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방에서도 그렇고 잘 뭐 어떤 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강남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의 사람들이 오는 거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전체인 것 마냥 문제점을 일으켜서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겠죠. 하나는 이제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차이로 나타나는 거냐 아니면 너무 갈수록 이게 차이가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 같은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양극화가 심해지면 공동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늘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차이 이 정도를 이제 우리가 지향하자 하는 거니까요. 물론 강남에 장점이 있고 그럴 만하니까 또 가고 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2024년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정리하고 평가를 하면서 그동안 있어왔던 뭐 비상계엄, 탄핵 정국의 문제, 또 트럼프의 등장의 문제, 그리고 그것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또 최근에 일어난 양극화, 이걸 한번 짚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편에 또 다른 이슈 가지고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